미국이 사극으로 세계의 눈을 사로잡았을까요? 알 수 없죠. 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오징어 게임이 세계 1위 먹을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 저는 뭐 예, 가능성을 예, 잘 만들면 예를 들면은 그 저 뭐야 넷플릭스 같은 데서 아마 그 인기가 있었던 바이킹 같은 거 인기가 있었잖아요. 잘 만들면 연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죠.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빠찡고 굉장히 내셔널리즘적인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거뒀잖아요. 국유본이 유통을 책임지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예. 잘 만들면 돼. 단서 조건 무조건 국유본이 밀어주는 거 아닙니다. 잘 만들어야 돼요. 예. 이슈가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작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감독 연출력이 뛰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워싱턴 톡, 이번에 우리 스콧 스나이더가 빠진, 그래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워싱턴 톡 북한 국방력 강화 박차 아주 대박이었어요. 대박 방송. 우리 조은정 변호사 여전히 직진, 그냥 과감한 직진 질문 좋고요. 마커스 갈로스카스 약간 이름으로 치면 약간 그리스계 요런 이름 스타일이 약간 그리스계 생긴 것도 약간 그리스 스타일. 애슬레틱 하우스 선임연구원. 애슬레틱 하우스에 대해서 인드라가 많이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자유우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로버트 게이츠에 대해서는 또 인드라가 강조한 바 있죠. 넘어가고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그 브레진스키 밑에서 열심히 일했고 국방장관. 이분은 이분 내가 소개를 안 했네. 어디 갔지? 빠졌네. 이분 죄송합니다. 이분도 아주 얘기를 재밌게 하시는 분인데 오늘따라 이번 워싱턴 톡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잘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나는 이제 국무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VOA 방송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드라가 VOA 미국의 소리 방송, 한국 방송은 필청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강조하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성렬영 정부와 국힘당에서 VOA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늘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커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안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보는 그러한 것이라면 굳이 이분께서 국무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스콧 스나이더는 누구를 대변한 겁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국무부를 대변하지 않죠. 이분은 자신의 개인 의견을 내놓지만 VOA 방송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간접 오해하면서 시청을 하고 있죠. 그게 또 VOA가 주는 매력이고,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렬영 정부 들어서서 인드라가 하도 강조하니까 VOA 워싱턴 톡의 비중이 커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커진 걸로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워싱턴 톡은 반드시 보세요, 여러분. 인드라가 이렇게 스포일링 하는 것들과 상관없이 이런 맥락들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조은정 직구 미국 정보당국이 실제로 반쪽 정원의 식사 메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야,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조은정 변호사, 조은정 앵커가 아니면 누가 질문할 수 있어? 미국 정보당국이
반쪽 정원의 식사 메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한테 묻는다면 인드라 얘기하잖아. 그렇다. 식사 메뉴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미국의 소리니까 노코멘트 한 거죠. 이럴 때는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럴 리는 없죠.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조은종 앵커가 직구를 딱 맞는데 답변하시는 분께서 점잖게 시인도 긍정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시인도 유명한 태도잖아요. 시인도 긍정도 안 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를 보였다는 건 식사 메뉴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넘어가고. 그다음 백년전 TV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영님 여론조사 뽀개기 지명 리스크로 반정비당 지지율 추락.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그 한길 리서치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한길 리서치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 그 샘플링 가중치를 지나치게 그 여당 편향이에요. 그래서 한길 리서치 요거에 의존하면 안 된다. 지난 문전비 때도 한길 리서치가 샘플링 하는데 너무 좀 이렇게 문전비 좀 취향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인드라가 나름대로 여론조사 전문가스럽게 말씀드린다면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정규분포. 그래서 정규분포로 본다면은 인드라 딱 두 가지만 얘기하잖아. 걔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얘는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애들이고 저 매주 꾸준하게 하는 애들이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잖아요. 두 개만 보면 돼요. 대체로. 그리고 이제 뭐 공정 뭐 이런 거 참고하시고, 그것도 리얼미터나 그 한국갤럽도 늘 강조했죠. 여론조사에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이니만큼 여론조사 공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한국의 영세 정치 영세 그 여론조사 근로자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고 국민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고 보다 정확한 객관적인 여론 결과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아무도 신뢰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추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됐나? 변호방식 그런 좌우익 파쇼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냐? 응? 여론조사를 제대로 했냐? 샘플링을 제대로 했냐? 가중치를 제대로 뒀냐? 전화조사 제대로 했냐? 면접조사 제대로 했냐? 문구가 정확하냐? 돈은 누구한테 처먹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가야 돼. 감사가 없어. 감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업해야 돼요.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업화되면 당연히 감사가 들어가니까 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죠. 문항 하나 제대로 할게 만들어서 미국처럼 해야죠. 그럼 공기업 만드는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안 돼요. 그냥 경고만 때리는 이걸 발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좌익파쇼 찌라시들이 이런 걸 발표하면 끝인데 어떡할 거야? 언제까지 이런 걸 봐야 됩니까? 국민들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한국 여론조사. 물론 지금 문전비식으로 한다음에 현재 성혜령 지지율은 75%입니다. 내가 강조했죠? 75%예요. 문전비식으로 하면. 12시 55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배승희! 문전비 중범죄 터졌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철수형 지역균형 발전.
이런 것도 새마을운동, 이게 새마을 정신 아닙니까? 지역 간의 경쟁, 자유경쟁.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게 권한을, 예산과 권한을 줬을 때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어떠한 그 지자체가 망했잖아요. 도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랬을 때 이게 한국의 도단위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강조했잖아요. 네. 저는 1억 한반도, 1억 서울론, 10억 통일한국론 관점에서 보면 서울은 인천과 경기도를 다 합친 서울 부가 돼야 된다. 그게 추세다. 인드라가 여기서 얘기하는 1억 서울은 인천, 경기, 서울을 합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 광역시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인드라 볼 때는 한번 냉정하게 통일을 대비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요런 어떤 도단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일본의 현처럼,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로 치면은 경상북도에 여러 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군들을 지금 인구가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두세 개의 군들이 합쳐져 가지고 선거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충청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그렇죠? 영남도 그렇고 저는 그런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 호남 같은 경우는 무진장, 무주, 진안, 장성, 그래서 무진장, 이런 무진장현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군 서너 개를 합쳐서 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를 저는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거기다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무진장에게 예산을 줬는데 얘네가 잘못했어. 그럼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대마불사라고 전라남도나 경상북도가 예산 잘못 써서 망하면 이거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 단위면 무진장 하나 끝장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무진장 시민들이 잘못되면, 지도자 잘못 나서 잘못되면 일본의 이렇게 망한 현처럼 지방세를 한 뭐 10%면 40%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도 단위로 망하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저는 철수형의 이러한 제안을 새마을 정신의, 박정희 정신의 개선 방정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인데, 다만 전제 조건으로서 지방 혁신을, 지방 균형 발전에서는 도 단위의 이런 사고 방식이 이제는 좀 이렇게 재고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신지 여러분들 생각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계는 없다, 뜨악맨.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요거는 그냥 읽으세요. 제가 오늘 소개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읽으시면 되고, 국토전략 피라미드에 대한 인드라 생각입니다. 인드라 국유본론, 수메르 경제상론 관점에서 마르코 후체인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샤가 인들한테 며칠 전인가 이거 동영상 봐, 이게 뭔데 했더니 그 뭐 RM이 요즘 쉬면서 이렇게 뭐 김영하 소설가 아시죠? 그래서 이빨 까더라. 그래서 자기 원래 찐팬이기 때문에 나타샤가 그것도 봤나봐요. 그래서 웃긴다. 뭐가 웃겨? 그랬더니 나타샤 왈
어? 인드라가 20여 년 전에 인본주의 어쩌고 막 떠든 내용이 있잖아. 근데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하네. 그랬더니 아 그럼 뭐 영화가 영화가 인드라 후배잖아요. 예, 형 막 그러면서 인드라한테 막 그랬거든. 영화가 이제 오는 예감 멤버예요. 예, 저는 비공식 오늘 예감 멤버였고, 영화는 뭐 오늘 예감 공식 멤버였고, 그 인드라가 오늘 예감의 숨은 실세였습니다. 인드라가 형, 왜 그 있잖아 실세 숨은 배우, 오늘 예감의 숨은 배우 다 이게 딱 잡고 오늘 예감 딱 넣으면 그래서 막 씹어. 한정수 편집장 씹고 재민이 씹고 그러면서 형은 맨날 그래. 왜 맨날 왜 날만 괴롭혀가지고 정수가 맨날 술 마시고 뒤풀이 할 때 형은 왜 이렇게 그때 인드라 자이빠시여가지고 독야청청 나만 잘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뭐 저기 뭐죠 그 소련에 그 이렇게 하는 놈 독설가 있었잖아. 걔 스탈린한테 숙청당한 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인간도살자 있었잖아요. 인간도살자 스탈린에게 숙청당한 애 누구죠 갑자기? 트로츠키. 인드라가 무슨 트로츠키 있냐. 애들한테 너는 말이지 이게 문제고 저 문제고 자기는 하나도 안 고치면서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꼰대질하니까 인드라를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어요. 또 술 마실 때는 또 헤헤거리고 막 그러니까 뒤끝은 없는 양반인데 막 이렇게 자기 인생 사는 것도 피곤한데 누구한테 이렇게 막 한 소리 듣고 막 그래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 막 오늘날로 치면은 막 그 네이버 1위 영향력 필시통신에서 인드라가 하이텔통신에서 시사 부분에서 톱이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고, 형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착하네요. 영화 착합니다. 영화가 착한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유명해지면 공부할 틈이 없어. RM도 그렇고. 옛날 20년 전 갖고 계속 교수하고 똑같죠.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때는 최신인원이었는데 20년 전에는 최신인원 인본주의 어쩌자고 막 이럴 때는 그게 최신이었는데 그걸로 계속 우려먹다 보니까 지금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교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유학 갔다 와서 학위 따가지고 막 이상한 거죠. 그러나 말거나 인드라는 그때도 뭐 인드라 대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형도 그렇게 맨날 난해한 소리만 짓거려. 형 나니까 이해하지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대학생 때부터 들었고 20, 30년은 피스통신 할 때도 그랬고 유튜브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블로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웃분들이 인드라 얘기를 딱 듣고서 여러분들 지인들한테 얘기하면은 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드라도 이런 국위본론 한 10년 됐잖아. 이제는 어느 정도 인드라가 초기에 얘기했던 얘기들은 이제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닌가요? 인드라가 그 당시에도 정보가 부족해서 많이 부족했지만 초기에 전개됐던 근데 잘못된 정보도 좀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하면 조회수 50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인드라 10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그거 보면은 별 감흥이 없지만 이제 그게 상식이 된 거야. 인드라 얘기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극소수만이 이해할 따름이고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해 못하겠죠. 지금 인드라 무슨 얘기하든. 근데 한 10년만 지나봐요. 변호봉이 인드라 얘기 좀 많이 따라한 게 많거든요. 변호봉도 인드라 방송, 인드라 얘기를 굉장히 유념했던 애들이에요. 변호봉 이 애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변호봉이 굉장히 인드라 얘기에 민감해요. 얘네들이.
자, 하여튼간에 인드라가 자찬하는 거죠. 네. 하여튼간 인드라 얘기는 세상에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10년을 앞서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반론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사탄론, 루시퍼론 뭐 반론 주시고요. 뭐 인드라가 강조했죠. 아도르노, 그 다음에 데리다, 둘 다 유대인이죠. 해체론, 뭐 이렇게 궁정신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어라, 의심하라, 사랑하라, 신을 믿어라. 일부러 이렇게 생략했죠. 그 다음에 상대 진리를 의심하라. 절대 진리인 신. 절대 진리는 신밖에 없죠. 그 외에는 모든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인드라 상대성 아인슈타인 좋아하고 상대성 원리 높이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양자역학 높이 평가하고요. 평행 우주론, 촉근이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 진리임으로 의심해라. 상대 진리를 의심하라. 존재론, 신을 믿어라. 인식론, 상대 진리를 의심하라. 실천론, 인간을 사랑하라.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모 골드, 손흥민보다 콘테라던 인드라가 콘테 끝났다고 작년부터 주기자청에 했는데 이제야 이제 그동안 이성모 골드 역시도 콘테에서 마음을 떠났네요. 제가 손흥민보다 콘테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콘테 토천 경기를 안 봐. 인드라가 하이라이트도 안 봐. 요즘은 인드라 지난번에 2대0으로 진 경기 안 봤어. 인드라가 안 봐도 비디오거든. 왜 졌는지. 이거는 자꾸 사람들이 뭐 맨날 그 손흥민 위주로 세세뇽 나와야 된다. 그 크로아티아 그 친구 페르치시 4강 갔는데 어떡할 거야. 요리스 결승 갖고. 선수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감독 문제야. 감독 문제. 감독이 못하는 거야. 선수들이 불만이 안에 있어. 그거 못하는 거라고. 그리고 선수들이 왜 클루세스키가 부상을, 이거 부상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수들이 부상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부상이 핑계일 수도 있고 경기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없던 병도 생기는 거고, 안 아픈데 더 아픈 거고, 아파도 더 아픈 거고. 콘테가 경기를 못하니까 선수들도 아픈 거야. 감독 탓이야. 감독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찍이 얘기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다음 BTS.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여전히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인드라님 영상들을 주로 접하다 보니까 위 내용이 1차적으로 와닿았네요. 개인적으로 인드라님이 꿈에서 봤던 2006년 세계 정말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럼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상상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비메탈도 이제 끝물, 스테이지 막판을 보는 듯. 베이비메탈도 이제 끝물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코인 뉴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인드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이디어 회관의 SF 소설,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작품이 동이온서 인간. 남들보다 이틀 정도 빨리 하는 묘한 인간 이야기인데, 인드라가 작년 시즌 투자한 걸 복귀하면 남들보다 이상하게 딱 이틀씩만 늦게 매수했고 이틀씩만 늦게 매도했으면 괜찮던데, 왜 인드라는 남들보다 더 빨리, 이 손가락이 절로 가요. 왜 그러겠죠? 이 찰스 에릭 메인이라는 분의 동이온서, 이것과 관련돼서 또 이거는 오래된 소설이라 저작권이 없나봐요. 소설 전문으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57년 작품인가 그래요. 1950년대 이전에.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원작으로 해서 1955년 필름도 있네요. 타임슬립. 이런 게 이제 아이디어 회관 작품들이에요. 몇몇. 인드라 초등학교 때 이런 SF 소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순문학, 저는 순문학 별로 인정 안 해요.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추리소설, SF 소설, 이런 소설들이 문학의 주류로 나와야 되고, 한국의 SF 소설, 한국의 추리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의 SF 작가가 떼돈을 버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유럽, 일본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수국 꼴통들이 순문학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죠. 이미 다 죽었어. 순문학 그런 의미도 없고요. 추리소설, SF 소설, 저 반문화의 편집장관에 있을 때 이런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추리소설, 그 다음에 SF 소설, 그리고 판타지 소설, 대체 역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학이 확장돼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순문학을 운운하는 이런 것들은 좌익파쇼 꼴통들이다. 누구죠? 낙청, 반쪽낙청, 애비가 악질 침입하였던 백, 그리고 본인은 반쪽, 일상 반쪽정은 쪽 간첩과 연락을 취했다는, 스스로 고백했어요. 반쪽낙청, 이런 애가 창비에 만들었어. 그런 어떤 박정희 대통령 반대, 그런 좌익파쇼, 이런 판을 만드는 게 순문학판이에요. 그래서 순문학을 띄워주는 거예요. 조정래 따위가 무슨, 난 걔 인간으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김훈 작가를 싫어하지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반면에 저는 조 엑스레, 얘는 작가가 아니에요. 쓰레기,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인간 쓰레기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려면 문학계도 정성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좌익파쇼판 문학판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문학 혁명, 모택동 따위의 문학 쿠데타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혁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소비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2030들이 깨어나서 이 4050 꼴통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 수구 꼴통, 꼰대들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 이 4050의 개같은 역사시, 개같은 세계관, 죄송합니다. 성경이 개를 좋아하는데 X같은 그런 4050 수꼴통들을, 좌우파시오 수꼴통들을 때려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세계화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2030 청년분들 힘내시고 최전방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올해 2023년 살아갑시다. 2023년 새해 첫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저녁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